안녕하세요.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창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리입니다. 네, 오늘 이번 달 주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요. 2부에서는 일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네, 스트레스에 대해 되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기는 한데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모두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. 선생님께서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편이신가요?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는 편인 것 같아요. 적당히. 되게 건강하시네요. 네. 저는 좀 스트레스가 취약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,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느라고 좀 다른 것들에 집중을 좀 상대적으로 좀 못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그 TV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. 네.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요?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? 보통 막 암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다. 막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. 그렇죠. 음. 저는 이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네.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몰랐었구나.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이 들면서 왜 건강에 스트레스가 왜 안 좋은지 요거를 좀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. 사실 운동을 하는 것도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. 그죠. 근데 그런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고 또 어떤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고. 그렇네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받으면 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어렴풋이 알긴 알겠는데 이게 왜 안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2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오,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. 네. 그러면은 오늘 책은 어떤 책인가요, 장희쌤?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트레스, 당신을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의 모든 것이라는 책인데요. 원서 제목으로는 얼룩말은 왜 궤양에 걸리지 않는가 라는 책이고 이 책은 이제 스탠퍼드에서 생물학 그리고 신경학, 신경외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로버트 쉐폴스키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. 이 교수님께서는 신경내분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그런지 오늘 이 소개해드릴 스트레스라는 책에서 굉장히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저도 이게 네. 듣다 보니까 좀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. 저도 이 책의 두께를 봤거든요. 네. 완전 상당하더라고요, 두께가. 제가 이거 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잘 풀어보고자 이 책을 골랐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. 그럴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 책이 1994년에 이제 초판이 나오고 2004년에 개정판이 나오고 국내에서는 2008년에 이제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이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된 책이에요. 거의 20년이 다 됐죠. 20년이 더 된 책이라서 이게 혹시 지금 연구되고 있는 학계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뭐 이론이나 정보들이랑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뭐 큰 틀에서는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가지고 오늘 이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뭐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렵지만 좀 전반적인 것들만 말씀드릴 예정이라 그냥 지금도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좀 두렵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. 네. 그래서 오늘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서 모든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그 내용들이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저희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발제를 하고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, 그 다음으로 기억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, 그리고 우울증,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첫 번째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제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. 스트레스는 좀 일련의 외부 자극을 좀 의미하잖아요. 네.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일상에서 저희가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쓸 때는 주로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좀 정신적인 이 체력을 좀 소모되게 하는 것들이라고 저희가 음. 좀 사용을 하고 있죠. 근데 우리 신체는 이런 스트레스를 좀 인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요. 뭐 심장 박동수가 좀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혈류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바뀌거나 뭐 동공이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뭐 그런 것들 신체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. 근데 이 스트레스 반응은 바로 지금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연소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쉴 때랑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낼 때랑은 이제 신체가 아예 다른 작용을 하려고 쉽게 말해서 모드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이 책에서도 나온 예시인데요. 옛날에 그 원시 시대 때 사자가 저희를 쫓아온다 하면은 저희는 지금 당장에 그 사자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니까 뭐 지금 뭐 면역이나 뭐 기억력이나 수면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쓰기보다는 당장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막 쓰면서 빨리 도망가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게 뭐 진화에 유리했다. 그런 거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때 뭐 면역이나 아니면 뭐 기억력, 수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바뀐다고 했잖아요. 그거를 좀 후순위로 밀어두고 지금 당장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은 이 에너지는 계속 뭔가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 건강 관리에 좀 필요한 그런 다른 신체 작용하는 기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가 좀 장기화되고 아니면 빈도가 너무 잦아지면은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. 어쨌든 그 스트레스 상황에 내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쓰이다 보니까는 맞아요. 다른 장기들에 쓰여지는 에너지들이 제대로 못 쓰이게 돼서 그런 악영향이 미친다는 말씀이신 거죠? 맞아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. 또 이 책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아동들도 키 성장이 좀 더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요? 네, 근데 물론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.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은 원래 짧게 끝나야 되는 건데 현대 사회는 그 옛날이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. 그죠. 계속 스트레스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들이 신체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좀 그런 양상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. 확실히 근데 그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기는 네, 하네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안 좋은 얘기를 지금 들어봤지 왜 건강에 안 좋은지는 제가 생각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쵸.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. 그럼 그 점에서도 책은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었나요?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감정이나 기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주로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학업, 직업 이런 것들이 신체와 연관이 없는 것들로부터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신체가 스트레스 받을 때랑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.
그리고 이 책의 13장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.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저희가 받을 때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되는,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다른 수준보다 더 악화되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4가지 조건이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그런 배출구가 없다. 그 두 번째는 사회적인 지지가 부족하다. 뭐 친구나 가족 이런 관계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부족하다.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된다고 하고, 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인식을 했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또 악화된다고 합니다. 좀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, 네, 아까 찬성이의 상황이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. 맞아요.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4가지 기준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걸까요? 그렇죠. 만약에 스트레스 배출구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거라면은 스트레스 배출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고, 아니면 상황을 좀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좀 처해진다 보면은 거기 스트레스에 대한 뭐 사건에 대한 그 정보들을 좀 더 찾아본다거나,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, 또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, 아까 또 말씀드린 4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좀 심한 스트레스를 좀 장기간 받게 되면은 우리 신체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게 될까요? 신체적인 이제 반응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. 뭐 두드러기 나거나 그런 것도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쵸. 싶기도 하고, 아니면 인지적인 기능들에도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요? 뭐 기억이 깜빡깜빡 한다든지 집중력이 뭐 떨어진다든지 그런 네. 것들이 좀 떠오르네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적인 기능도 조금 떨어집니다. 혹시 이것도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? 그 에너지가 다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에 쓰이니까 예, 다른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닐까요? 그쵸. 굉장히 근접했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책에서도 나타난 예시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까지는 오히려 기억력이 증가가 되는데, 뭐 예를 들어 저희 시험 공부 같은 거 스트레스 받는데 기억이 나잖아요. 맞네요. 근데 그 이상의 어느 기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. 저희 1부에서 그 소개드렸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좀 해리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. 이제 그것처럼 뭔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오히려 그 기능이 약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게 또 약간 그 호르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 반응으로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요. 이 호르몬의 좀 대표적인 호르몬은 코르티솔. 많이 들어보셨죠? 네. 코르티솔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우리 몸에 정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뇌의 중심부에 있는 해마라는 곳에도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. 해마는 사람의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뇌의 한 일부분인데, 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해마에 막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해마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2종류가 있어요. 그 저친화성 수용체가 있고 고친화성 수용체가 있는데, 일정 부분의 그 당질 코르티코이드 농도는 그 고친화성 수용체를 좀 활성화시키고, 그래서 오히려 기억력이 좀 증대가 되고, 또 이게 농도가 너무 짙어지면은 저친화성 수용체가 활성화가 돼서 오히려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.
어, 이 뭔가 대학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. 예, 적정량의 스트레스는 좀 기억력이 좋습니다. 그죠, 그죠. 네. 오늘 좀 기억이 잘 될 것 같아요, 네. 그러면. 해마 경로 외에도 뭐 편도체나 뭐 뇌신경의 위축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 뭐 원인이 뭐 이거다, 작용 기전이 이거 하나다 이렇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그 복잡한 그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적정량의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증대시키고 그 이상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기억력을 감퇴시킨다.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또 마찬가지로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. 저희가 막 고민거리가 있고 그러면은 잠이 잘 안 오잖아요. 그죠.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 잠이 안 오고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. 맞아요. 제가 첫 방송 때 좀 그랬거든요. 좀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.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잠이 그렇게 안 와요. 네. 이제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악순환 고리가 좀 예상이 되지 않나요? 잠을 못 자면 또 스트레스 받고.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잠을 못 자고. 그러네요. 네. 요런 악순환 고리가 또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. 다행인 거는 계속 연속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. 어느 정도 계속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수면 욕구가 스트레스를 이겨버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그 악순환 고리가 끊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몸이 지치게 되는 순간이 그쵸. 오는군요. 그렇죠. 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스트레스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저희가 학창 시절 때 수학여행이 가기 전날 그날은 유독 막 말똥말똥해지잖아요. 그죠. 잠도 잘 깨고. 그죠, 그죠. 그게 사실은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? 예, 이게 몸이 긴장해 있으니까. 아, 그래서 긴장해 있으니까 잠에서 쉽게 깨는 거죠. 그러면 약간 들뜨고 설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반응인 건가요? 뭐 그렇죠. 그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네. 뭐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라서. 그죠, 네. 그죠. 뭐 아무튼 그 일종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내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잠을 딱 잤을 때 그날은 좀 일찍 일어나지잖아요. 그죠, 그죠. 아니면은 뭐 중요한 전화가 뭐 있을 때 그럴 때 잠을 이렇게 뭐 선잠을 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죠. 그럴 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수면의 질이 좀 낮아지기는 하죠. 그렇네요. 아무튼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, 뭐 이런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기억력, 수면력, 수면,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, 인지적인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.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기억이나 수면 외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? 그쵸. 여러 뭐 불안이나 뭐 우울이나 뭐 여러 가지를 미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책에서 우울증에 대해서 좀 한 챕터로 다루고 있어요. 여기서는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했던 여러 연구 결과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들에게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동물들이 좀 학습된 무언감이라는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뭐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는 학습된 무기력, 뭔가 우울증 비슷한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도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면은 좀 비슷한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동반이 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생활 스트레스가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울증이 걸리기 쉽고 또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은 그 혈중 당질 코르티코이드 농도가 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높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. 그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우울증이 결과인 것처럼 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울증 자체도 스트레스 수준을 높인다고 해요. 우울증을 좀 앓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활동도 막 줄어들고 뭔가 스트레스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
실제로는 그분들은 그 어려운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 몸 자체가 계속 스트레스 반응으로 뭔가 그 이겨내려고 계속 한다고 해요. 그래서 혈중의 당질 코르티코이드 농도가 높기도 하고, 그래서 우울증이 스트레스를 주고 또 스트레스가 우울증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런 좀 고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.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요? 아니요. 안 받으면 좋겠지만은 네. 또 적정량의 스트레스는 또 좋거든요. 아, 그죠. 그래서 운동, 아, 맞아요. 또 건강한 음식 먹고 잘 자고. 저도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체력이 곧 이제 내 정신 건강에 큰 네. 원동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맞아요. 체력이 없으면은 몸이 피곤하면은 그게 또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그게 네. 악순환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운동이라는 것이 체력을 증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배출구 아,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용이해지는 거죠. 근데 또 운동 말고 또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어떤 건가요? 화풀이. 화풀이요? 네, 이 책에도 정말 그 얘기를 해요. 제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딴 데 가서 화풀이를 하면은 스트레스 그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대요.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너무 험악해지는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이거 좀 비윤리적이죠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취미 활동도 굉장한 그 스트레스 배출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,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그 동물 실험에서도 친구들이 있는 그런 동물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때랑 친구들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준 거랑 그 스트레스 반응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해요. 그래서 위로받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사회적 지지를 좀 받고 싶으면은 사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도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해줘야 되지 않나,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. 이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좀 알게 되고, 결국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. 네. 이 얘기도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네. 같네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스트레스 상황에 그냥 이게 막 풀어져서 막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막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상황의 통제감을 가지고,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좀 예측 가능하도록 좀 어느 정도의 정보도 좀 습득을 하고, 또 적절한 강도의 운동, 그리고 뭐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, 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, 그리고 사회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다. 사실 요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네. 지금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. 아주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, 2부 내용이. 네.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가 일상에서 좀 막연하게 뭐 스트레스 나쁘다, 스트레스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한 30분 동안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, 구구절절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관리하면 되겠구나, 아니면은 이런 거는 좀 궁금하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공부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오늘 2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
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김창현. 유리였습니다. 구구절절 이만. 구이.